구독, 좋아요. 자, 홍석준 의원님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인사청문회,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인사청문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문에 인사청문회장이 아주 파행을 가져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라는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북한이라고 콕 집어 얘기도 못하고요. 그러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생각에 동의한다 이런 소리 하던데, 그러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그랬는데 그 생각에 동의를 또 못한다는 겁니까? 아니 이거 뭔가 말이 앞뒤도 안 맞고 진짜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이런 사람의 장관 임명 그리고 인사청문회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걱정스럽구나. 예. 이런 것을 장관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적인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하지만, 특히 업무적인 이런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참 장관들의 어떤 기본조차도 지금 현재 지켜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예.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김영훈 지금 현재 고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본인이 전공이 아니라서 말하기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북한 주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전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장관이라면, 장관 후보자라면은 어떤 특정 부서도 그렇지만 국무위원입니다. 예. 국무위원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어떤 안보관에 있어서는 전공 운운하기 이전에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홍길동이 후회입니까? 왜 북한이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주적이라고 이야기를 못하죠? 아직도 자기를 민주노총 위원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요. 아니 주적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주된 적, 가장 위험한 어떤 적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어디죠? 우리 휴전선에 접해 있는 북한이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도발을 해왔었고, 그리고 지금 핵과 미사일로 인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가장 위험한 적, 주적은 당연히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주적이 아니다 하고 북한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김영훈 정가 오범에 빛나는 우리 고용부 장관 후보자를 보니까 정말 그 이재명 정권의 안보관이 정말 염려스러운데, 그보다 더 우스운 것은 지금 장관들마다 지금 생각이 다 달라요. 예.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또 주적을 또 북한이라 하고, 국방장관이라고 하니까 예. 또 그걸 또 이제 차마 부인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장관 후보자들이 각기 자기 맡아있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게 주적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특히 그 어제 또 안규백 장관 후보자 이게 보더라도 보면 전작권 한수를 5년 만에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은 장관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또 했지 않습니까? 자, 그게 장관 개인의 의견, 이 전작권은 국방부 장관의 업무 아닙니까? 주무장관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은 그게 장관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퉁치면은 과연 이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는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 참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이없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청문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청문회에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한미연합훈련 그거 안 하니까 남북관계가 긴장이 완화돼가지고 그래서 분위기 좋지 않았냐.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 이재명 정부 때 한미연합훈련 연기하고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그게 평화다 주장을 했는데, 문재인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습니까? 한미연합훈련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이 필요하다면 북한과 협의한다.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요. 왜 한미의 한국의 그 안보 문제를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과 협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일단 납득을 못했고, 그렇게 북한한테 바짝 엎드렸던 그 결과가 뭡니까? 2020년 6월 16일에 남북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서 폭파되고 금강산 호텔이 북한 김정은에 의해서 해체되는 그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한 한미 연합훈련 연기하면은 평화가 온다는 그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저는 이런 어떤 안보관을 갖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장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참 걱정이 앞섰는데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예산으로 예. 한 뭐 제 기억으로 한 500억 이상 예, 돈이 그정도 투입됐는데 저런 어떤 건물들이 이제 폭파가 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때는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비판 을 성명도 하나도 끽소리도 못했습니다. 예. 거기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뭐 삶은 뭐 소대가리 이런 어떤 입에 담지 못할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역시 끽소리도 못했습니다. 예. 자, 그 지금 정동영 후보자 어제 이야기를 하는 보니까 지금 그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 같은 어떤 그런 어떤 문제도 MB 때 있던 강경 정책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MB 때 했던 강경 정책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면은 강경 정책을 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북한에게 그리고 중국에는 잘 보려고 중국에 가서는 높은 산 또 우리나라는 또 뭐 봉우리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돌아온 건 혼밥 취급이었듯이 북한에는 그렇게 잘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돌아온 건 저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예산으로 했던 저런 어떤 건물들이 폭파되고 예. 돌아온 것은 진짜 삶은 소대가리라는 그런 그것만 돌아왔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시잖아요. 북한이 한테 뭐 귤은 못 먹었을 거 아니야 하면서 제주도 귤까지 포장해가지고 군용기로 막 났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평화는 정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그냥 예. 뭐 북한에게 뭐 사이만 좋게 하려고 했다? 그거는 절대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한번 그 역사를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DJ 정부 때 소위 말해서 이제 햇빛 정책으로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햇빛을 비추다 보면 결국은 뭐 외투를 벗을 것이다, 그런 북한은 거죠. 예. 결국은 이제 개방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통독되는 과정에 있었던 독일 정부의 어떤 소위 말 빌리 그란트 동방 정책을 뭐 벤치마킹 했다 했는데 그때 했던 정책을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결국 통독에 이르는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독이 당시에 동독 정부에 지원도 해줬지만 그러나 통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동독 주민들이 서독이 우리보다 확실히 잘 사는구나. 결국은 통일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를 불어넣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햇빛 정책을 하면서도 어떤 남북의 어떤 인적 교류라든지 통신 교류라든지 그런 것은 또 완전히 차단돼 버린 것이죠. 예. 결국 우리는 그때 줄 것만 주고 실질적으로 햇빛을 북한 지역에 비추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북한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소위 말해서 천리 행군 시절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결국 우리가 산소호흡기를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꼽아 주어서 예. 북한 정권이 3대 세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고 또 핵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우리가 결국 결론적으로는 도와준 꼴이 됐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가 저런 식으로 무조건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MB 때 했던 강경 정책이 이런 어떤 천안함이라든지 또 이런 연평도 사건을 이렇게 유발했다든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서도 또 지금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졌던 이런 어떤 정책들을 또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참 앞으로 있던 정책들이 어떻게 비춰질지 어떻게 실현이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예. 기억력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정동영 후보자가 사실 제 MBC 선배기도 하는데 MBC에 계실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는지 이제는 정치를 좀 은퇴하실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